네, 세 번째 주제, 생성형 AI의 2025년 전망입니다. 지금이 2024년이에요. 2025년 전망을 정말 단기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장기 전망은 하기가 비교적 쉽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기 전망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25년 전망을 하냐 하면 워낙 이 AI 분야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5년 뒤, 10년 뒤를 전망한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직하면 우리 커즈와일도 원래는 2045년에 특이점이 올 것이다 했는데 작년에 인터뷰하면서 2028년이면 29년이면 특이점이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워낙 이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년의 생성형 AI의 미래 전망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변화와 도전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아마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 사람, 어떤 개인도 될 것이고 산업 분야도 될 것인데 이런 영향력을 무시하고 있다가는 굉장히 뒤처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생성형 AI 정의를 한번 또 해보면 생성형 AI는 인공지능 기술의 최첨단 영역입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이제 GPT-4 오한 모델을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그러한 결이 다른 이제 AI도 나오고 있다라고 AGI죠. 그쪽은 AGI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생성형 AI가 인공지능 기술의 최첨단 영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대규모 신경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텍스트를 생성한다든가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인간과 유사한 문단을 생성하고 그걸로 인해 대화도 하고 또 내가 얘기한 것을 또 분석해 가지고 또 답변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이미지 생성이에요. 이미지 생성. 텍스트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기존 이미지를 주고 이걸 좀 더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 변형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게 생성형 AI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시도 써주고 음악도 생성해서 가사까지 붙어져 있는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 이게 상업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유튜브에 또 콘텐츠를 만들고 하려면은 뭐 그 백그라운드 음악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또 이건 저작권에 걸리는 것인지 안 걸리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음악 생성에서 뭐 내가 BGM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잔잔한 음악을 만들어 줘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성형 AI가 충분히 커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영상 생성은 이미지 생성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미지가 연속되어 있는 것이 동영상이니까 그래서 동영상 생성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독을 시키고 해서 이 어떤 인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 유튜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5년까지 주요 생성형 AI 기술의 트렌드를 잠깐 살펴보면 23년에 GPT-4가 등장을 함으로써 멀티모달 시스템의 가능성이 크게 확대됐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는 채팅만 했잖아요. 글로 쓰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림도 보내게 되고 파일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멀티모달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했습니까? GPT-4가 나오면서 음성으로도 이렇게 대화가 가능했죠. 그러면서 또 GPT-4가 나왔을 때 데몬스트레이션 비디오에 보면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지금 우리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여주니까 뭐 게임하고 있는 것 같다든가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모달이 이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24년 11월 이 시점으로 보면 이미 이제 고급 음성 모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 시간이 생성 시간이 0.2에서 0.3초 정도가 되니까 거의 인간하고 같은 수준의
답변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답변하고 있는데 잠깐 그렇게면 내가 또 말 자르고 들어가도 얘가 또 멈추죠. 대답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또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거의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하는 정도까지 갔다. 그래서 24년이 되면서 이제 이런 실시간 비디오 생성하고 편집 기술들이 상용화가 됐고 금년도에 또 25년 내년도 되면 인간의 인지 능력에 근접하는 AI 모델의 등장이 예상된다. 예, 저도 25년이 되면 저는 좀 더 진보적으로 봤을 때 25년이면 특이점이 오지 않겠나, 올 것이다 라고 50% 이상 AI를 하다 보면 이렇게 컨피던스 스코어를 조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50% 이상 25년이면 특이점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26년 이후에는 범용 인공지능 AGI 특이점이 와야 AGI가 나오겠죠. 그래서 AGI의 초기 형태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데 아까 얘기했던 GPT-4 O1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AGI 초기 형태 모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자료보다 좀 더 빨리 오고 있지 않나. 이게 가속도가 점점 붙는 것 같아요. 내년이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특이점을 넘어서는 그런 AGI가 출몰할 걸로 보입니다. 산업별로 AI 도입 예상을 보면은 25년까지 생성형 AI는 다양한 산업에 침투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환자 상담을 자동화하고 의료 기록을 요약하고 그래서 의사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25년에는 그렇게 보여요. 교육 분야에서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AI 튜터가 등장해서 학생들과 학습 성과를 최적화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내 휴대폰에 AI 에이전트, AI 튜터, 뭐 여기 있는 AI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금융 에이전트죠. 들어가서 내 자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부모님께 전화를 안 드리는 경우에는 너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 건 지가 3개월, 14일, 17시간 됐네. 너 1시간 안에 전화 안 하면 지금부터 너 전화 데이터 끊을 거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벌써 이미 우리 전화기에 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저장해주는 그런 AI도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의료, 교육, 금융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바로 올 거예요. 네, 바로 아마 내년에는 오지 않을까. 또 이 금융 쪽에서는 AI 트레이딩 알고리즘, 주식 거래를 자동으로 저 혼자 스스로 하면서 손실을 내지 않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해가지고 내 자산을 늘려주는 그런 것도 곧 나올 것 같고 자동화된 리스크 분석,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는 그런 금융 에이전트가 내 휴대폰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분석을 한다든가 개인화된 금융 상담을 하는 그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년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뉴스들을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창의적 작업에서의 AI 활용은 지금까지는 이런 문학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유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런 창의적인 분야에서도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왼쪽에 이렇게 삽화해 보면 인간하고 로봇 AI죠. AI라고 합시다. AI하고 협업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협업.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죠. 자, 로봇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AI가 지금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도 지금 AI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만 이게 형체가 없을 뿐이지 이미 생성형 AI가 이게 인간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기 좋으라고 로봇에다가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고 저기 있는 작가가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어 그러면은 로봇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하겠어요? AI가 하겠죠. 이런 식으로 시각예술이나 음악, 영화, 문학 이런 분야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생성형 AI 또는 그냥 AI 또는 AGI가 역할을 할 것이다. 협력자가 됐든 아니면 독립적인 작가의 영역에까지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생성형 AI 경제적 영향은 AI 학자들을 이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두머와 부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머, DOMER. 그래서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생각, 이게 그런 사람과 부머, 그러니까 뭔가 붐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부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IT 산업, 금융 서비스에서 긍정적인 분야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고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부모 쪽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음모론에 의하면 두머들은 AI의 불필요한 위험성들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대기업군에서 빅테크 기업 쪽에서 AI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I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개방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의 윤리적 고려 사항에서 보면 늘 얘기하듯이 편향성 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 있고 그리고 창작물의 저작권, AI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또 AI가 저작을 할 때에는 학습된 결과로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학습을 할 때 사용했던 것들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하는 그런 문제들도 논의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이 부분은 AI가 생성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까지 왔죠 이미. 그래서 정보의 진위 판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된다고 합니다. 지금 구글에서도 이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그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워터마크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는 출처가 어디야 라는 그런 것들을 감춰놓는 거죠.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복사를 했을 때 복사라고 글씨가 찍힌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워터마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상용화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생성형 AI의 미래 전망은 기술은 계속 고도화될 것이고 산업은 계속 혁신을 이룰 겁니다. 또 사회적 변화, 그래서 이거는 사회 규범과 윤리 기준이 재정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막 논의했던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아마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가지고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AI 기술을 이용해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사례로 그 단백질 합성을 분석을 하는 AI 모델을 개발한 구글의 딥마인드 CEO죠. 화서비스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잖아요. AI 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공로가 뭐냐면 그 단백질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는데 인간이 했을 때는 지금 속도로 하면 뭐 3천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 아주 짧은 기간에 이미 다 분석을 끝내버린 거죠.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뭐 며칠 만에 끝내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 업적을 인정받아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AI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단백질 문제, 유전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이런 것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4강을 마쳐봤고요. 우리 잠깐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핵심 정리 보면 첫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생성형 AI란 무엇인가? 학업에는 지금 우리가 도구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에서의 AI 활용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25년 내년에 생성형 AI의 전망을 좀 해봤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느긋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앞에 왔구나, 코앞에 다가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협업 도구로서 AI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강조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수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